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축산 분야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관련 사업 수요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예산 133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달 60억 원 규모로 31개 농가를 1차 선정한 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나머지 73억 원 규모의 2차 수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수요조사에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규모와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기관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도는 2014년 돼지를 시작으로 닭과 젖소, 한우, 오리, 사슴 등 축종을 확대해 지난해까지 97농가에 4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산당국이 해양수산시설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시설이 안전사고에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관내 항만과 어항시설, 위험물 하역시설과 여객선 터미널 등 118개소의 전기 화재시설과 방제장비를 점검한 결과 127건의 개선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해수청은 적발된 96것의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1건의 실행 여부를 지속해서 감독할 계획입니다.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 마가렛 재조명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들을 근거로 추진될 노벨상 후보 추천도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지만 범국민 서명운동은 아직 저조하다고 합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소록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던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는 40여 년 만에 돌아간 고국 오스트리아에서 노후연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2016년 고흥군과 사단법인 마리안 마가렛이 이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 매월 1,400원, 즉 14,000원씩 10년치 생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후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과 다양한 재조명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50억여 원이 투자돼 오는 9월 개관 예정으로 마리안느 마가렛 자원봉사 교육관이 건립되고 구 녹동 휴게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전시관도 5월에 문을 엽니다. 또 이 인근에 오스트리아식 전망대가 있는 기념공원과 함께 관광객과 방문객들을 위한 힐링 해수탕 건립도 조만간 공사가 시작됩니다. 특히 소록도가 건너다 보이는 이곳은 일제강점기 한센인 강제 이주와 수용 과정에서 가족과의 생이별 장소로도 그 의미가 큽니다. 일제 강점기 때 한센인들을 소록도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이 장소가 대기 장소였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하고. 최근에는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범국민 서명운동에 이어 관련 사진전과 다큐영화 시사회, 오스트리아 국영방송과의 다큐멘터리 판권 계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 시작된 100만인 서명운동은 아직까지 15,000여 명에 그쳐 말 그대로 범국민운동으로의 확산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이 노벨평화상은 좀 특이한 케이스 같습니다. 자국민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고마움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9년 노벨평화상 발표는 내년 10월, 추천서 제출은 1월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재조명 사업과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통해 남해안의 작은 섬 소록도가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봄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잦아지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성 발생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선시군보건소는 지난 9일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첫 살인 진드기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직까지 예방 백신이 없는 살인 진드기 감염병은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에 참진드기에 물려 고열과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심하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에 대규모 제조업 입주가 가능한 대용량 전기 공급 시설이 설치됩니다. 광양시는 어제 광양시청에서 전라남도 등과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 공급 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오는 202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항만공사, 한전 등이 550억 원의 사업비를 분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양항 배후단지에 공급되는 전력은 22kV 용량으로 대규모 제조업체 입주가 어려웠지만
앞으로 백운 변전소에서 광양항 배후단지 7.5km 구간에 지중화 선로와 2,000제곱미터의 변전소가 설치되면 대형 제조업체 유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떠올랐던 공공의료대학 설립 대상지로 전북 남원이 유력해지자 지역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의대 유치는 계속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대학의 전북 남원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서남대 폐교로 발생하는 의대 정원을 흡수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입학생들은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를 거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당정 협의 결과가 발표되자 의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던 지역 분위기도 뒤숭숭합니다. 지자체와 시의회 등과 연대해 의대 유치를 추진했던 순천대는 결정에 수긍하면서도 내신 아쉬움도 드러냅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동부 지역의 그 낙후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의과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 지역 정치권의 반응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의대 유치를 공약했다가 보건의료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정현 의원은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고, 윤소아 의원 역시 공공의료대학 설립과 의과대학 유치는 별개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달 목포대 의대 유치 타당성 조사가 예정돼 있고 순천대도 조만간 관련 요격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번 당정의 결정이 의대 설립을 위한 쟁걸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지역 내 허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어제 오전 한때 여수의 대표 시장인 수산물 특화 시장의 일부 점포의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겼습니다. 회사와 상인회가 수년째 벌여온 갈등 때문인데요. 일부 수산물의 폐사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이원 기자입니다. 고기들이 죽은 듯 가만히 있습니다. 수족관의 물은 탁하게 변했고 산소 공급기에서 올라와야 할 기포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 시장에 점포 9곳으로 들어가는 전기와 수돗물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특화 시장을 관리하는 회사가 해당 점포에 전기세와 수도세가 연체됐다며 차단기를 내려버린 겁니다. 소동은 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상인들은 생계를 위협하는 폭력적인 행동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수도요금이며 전기요금도 일부를 다 냈습니다. 전기요금도 일부를 다 냈는데 지금 주식회사에서 법에 계류적인 사건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서 상인들 생계를 위협하면서 전기를 다 끊고 있습니다. 상인회와 회사는 시장이 설립된 이후부터 점포 위치 선정과 판매 여종을 놓고 크고 작은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일부 상인들이 운영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며 집회를 열었고 현 경영진은 이에 맞서 용역업체 직원들을 부르면서 갈등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상인회가 회사 대표를 고발한 건수만 50건에 달합니다. 회사는 상인회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단전 단수가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받아요. 상인들한테 54개월 동안 일부 9개월 전기요금, 그 다음에 수도요금 1년 반 가차에 내고 총 밀린 금액이 21억입니다. 현 경영진을 따를 수 없다는 상인들과 상인들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회사. 벌써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양측의 해묵은 갈등이 수산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단전 단수로까지 이어지며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수산당국이 여수신안 크루즈 부두 확장 공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상처는 어제 기존 여수신안 크루즈 부두를 100m 확장해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과 1.5만 톤급 카페리 선박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저반 시설을 확충하는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사는 오는 2021년 완공될 예정이며 수산당국은 이번 공사를 통해 여객부두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해양공원 일대가 정부가 선정한 2018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대상지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이순신 광장과 하멜전시관, 진남관 등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휴게실과 함께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열린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전국 29곳으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 구직자들 많으실 텐데요. 채용 규모도 확대되고 지역 인재 채용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라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꿈이 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겨온 공공기관들이 역대급 규모로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한전이 가장 많은 1,786명을 뽑기로 했고 한전 KPS와 한전 KDN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200명 안팎의 사원을 새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농어촌공사가 275명을 채용하는 등 나머지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두 자리 숫자의 채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전체 선발 인원 가운데 18%, 470여 명을 광주 전남 지역 출신의 인재로 뽑을 예정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신 학생들을 이제 40%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인재뿐만 아니라 그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인재들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취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에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은 채용 요강과 취업 성공 요령 등을 설명하며 취업 준비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시험을 잘 대비하려면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보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회사별로 있는 직무기서서를 보시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의 직무들에 부합되는 교육이라든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목표 비율은 올해가 18%, 해마다 3% 이상 확대돼 2022년까지 30%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에서 20도 안팎을 보이며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하늘은 차차 흐려져 오늘 밤에는 제주도와 전남 해안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는 주말인 내일 전국 대부분 지방까지 확대가 되겠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등 요란스럽게 내리겠습니다. 남해안에는 최고 70mm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쌀쌀해지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고 일요일인 모레는 하늘이 차차 맑아질 전망입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상도, 충북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들 지역은 실효 습도가 30% 안팎에 불과합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밤부터 제주도와 전남 해안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에서 좋음을 유지해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8도선, 강릉 8도 안팎, 부산 12.3도, 광주 12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강릉 13도, 부산 17도, 대구 18도, 전주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